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여러 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넘어가겠고요. 11월 셋째 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제가 어떤 경주를 찍지는 않겠습니다. 이 경주가 제 승부 경주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어떤 말을 제가 경주에 가면서 말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주 이런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바로 예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1경주, 1000m 2세마 마령 경주, 뚜렷한 충마가 있는 그런 경주죠. 이런 경주는 사실 신마들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마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11번 카페블루입니다. 카페블루. 제가 자꾸 번호를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 또 번호가 자꾸 나오네요. 자, 이 카페블루인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는 배당판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4군데밖에 안 잡혔는데, 아무튼 럭셔리원이라는 뚜렷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후착 찾기인데, 카페블루 같은 경우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왜 아니냐? 일단 조교 때도 그렇고 주행심사 때도 그렇고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마필은 똑같아요. 주행심사 때 걸음이 무너진 거나 조교 때도 강하게 숫보를 하는데 전혀 스피드가 안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후착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짧게 럭셔리원을 축으로 해서 후착을 찾지 못하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2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인스택킵이 17군데 대가리죠. 이매기는 하나만 하고요. 어차피 고개가 높든 말든 간에 일단 선행이면은 뒷말들이 약하기 때문에 일순하는 거죠. 제가 이제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 극복하는 그런 전개라 그럴까요? 뭔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고개가 높은 마필을 예를 들자면, 선행을 나서주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근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까요? 이 고개가 높은 마필들이 보면 뒤따라갔을 때 모래를 맞으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걸 뚫고 지나가려고, 내가 저걸 피해가기 위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래를 맞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말. 이 마필이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인스택킵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주에 선행을 나설 텐데, 여기 지금 인기권에 있는 얼짱부패 이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제가 확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보여준 것도 그렇고요.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통일축제예요. 통일축제인데, 체중이 지금 주행심사 때 475kg에서 507kg, 그러면 25kg, 32kg가 지난번에 불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교 강도가 좀 세졌습니다. 근데 아직 체중이 다 빠지지 않은 듯이 조금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가능성입니다. 아주 상당히 유연하고요. 덩치마답게 아주 힘이 좋습니다. 이 통일축제가 연인 알렉스요? 같이 영인 알렉스와 같이 동반 스포를 했는데, 아직 몸이 조금 무거운 듯이 조금 따라가는 게 여유를 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눈여겨보십시오. 이 통일축제는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도 한번 앞에서 마체를 못 봤기 때문에, 예시장에서 제가 주로 앞에서 마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예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앞에 좀 그 체형을 다시 한번 본 다음에 한번 다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것 같은데, 옆에서 봤을 때는 뭐 부드러움이라든가 체형, 뭐 앞뒤 상하 바란스가 상당히 잘 맞아 있는 마필입니다. 모든 걸 갖췄는데 지금 체중이 좀 불어 있다라는 것, 이걸 좀 눈여겨 좀 봐 주십시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이세마 8마리 출전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스트롱이너라는 발굴의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데뷔 전에 조경호 기수가 외곽으로 탔죠. 모래를 맞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외곽을 탔고, 괜찮습니다. 뭐 이 지경주에서 빠른 마필이 이제 대륙강자인데, 이 대륙강자가 지금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없는데 리비어 혈통이네요. 2살짜리 암말. 리비어 혈통 중에서 암말이 예전에 좀 그 위켄드 글로리라고 좀 띈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 같고요. 아무튼 리비어 혈통의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마필은 사실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이 킹펀치라는 마필이 있는데, 여기 뛰는 자세를 보니까 상당히 유연성은 갖고 있는데 조금 느려요. 아직 뭐 힘이 덜 차서 느린 건지, 이 엑스플로레스의 혈통이 보면 대부분 걸음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 혈통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힘이 덜 차서 그런 건지, 일단 뭐 주행심사 2번을 간신히 통과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는 정도죠. 아무튼 이경주도 뭐 대륙강자가 만에 하나 선행을 가거나 스트롱 뒤에서 경주를 펼친다면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초강부 하나인데, 일단 말이 8마리 뛰기 때문에 꼬바리를 가도 8번째다. 대륙강자가 무너지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전개를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십시오. 일단 뭐 대륙강자도 그렇고 초강보도 그렇고 뭐 조교나 지금 말이 뭐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어디 가끔 파행길에 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만은, 어린 마필이 뭐 띠뚱띠뚱 걷는 거 빼놓고는 뭐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스트롱이너도 직전 경주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댔다는 것,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경마라는 게 뭐 능력대로 능력이 아니라 아무튼 다른 말이 못 뛰고 얘네들이 한 수 위의 전력이기 때문에 능력에서 한 수 위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자, 이 암말 경주네요. 이세마 암말 경주. 퓨전 코리아가 데뷔 전에 입상을 했습니다. 훌륭한 체형을 갖고 있고 매니피 혈통이고, 뭐 퓨전 코리아는 그렇다 치고 이제 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플레이. 박태준 기수가 선행을 나서서 무너졌고, 김영진 기수가 선행을 시도했다 실패를 했고, 근데 이 마필은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너무 선행이라고 이 마필이 만에 하나 이제 선행이라고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쓰는 이유는 2번 다 섰죠. 한 번은 선행을 실패했다 치더라도 2번째 경주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쓴 이유는 몸놀림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3번 타이틀 캐쳐는 지난번에 1000m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뒤늦게 올라왔는데, 따지고 보면 그 타이틀 캐쳐하고 퓨전 코리아하고 따지고 보면 타이틀 캐쳐가 뒷심은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그런 거죠. 퓨전 코리아가 앞에 있고 타이틀 캐쳐가 뒤에 있는데 1200m다. 뒤집어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퓨전 코리아가 조금 그 출전을 할까 말까, 조교가 좀 빠진 게 있어요. 조교가 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논스톱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안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 인기 3위권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만 잡으면 안으로 기대려는 것만 잡으면 충분히 뛸 수 있는데 일단 뭐 그 누구죠? 부감독이 그러니까 조교보죠. 조교보가 상당히 그 공을 들였어요.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안으로 기대려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직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앞말이면서도 상당히 근성이 좋아요. 엑스플로이트의 혈통을 치고는 상당히 좋은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러닝은 그렇고. 자, 그래서 3번 타이틀 캐쳐와 퓨전 코리아가 쌍으로 뒤집혀질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논스톱이 과연 이쿠야스 기수의 논스톱이 얼만큼 안으로 기대는 걸 치우치는 거를 다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어차피 능력에서는 세마필 싸움이야. 능력에서는 세마필 싸움인데 순서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일단 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좀 분석을 하십시오. 4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블루스 사파이어인데, 자, 이마필이 데뷔전 때 3착으로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다음 경주 뛸 때 5월 25일 날 이마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4월 27일 날 경주 모습을 보니까 이마필은 인기권에 있는데 안 되는 말이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좀 꽤 오랜만에 나오죠. 꽤 오래간만에 나옵니다. 5월 25일 날 띄우렸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거의 6개월 만이네요. 근데 조교 양이 상당히 많아요. 조교 양이 상당히 많고 일단 그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마지막에 한번 스피드 점검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스피드를 갖고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역시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바로 이제 문세윤 기수예요. 문세윤 기수기 때문에 뭐 상대가 너무 약하죠. 요동장군도 뒤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인기 2위권에서 자꾸 못 입상을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단점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뒤가 흔들리는 건데 아마 이준철 기수의 요동장군이 이 경주에서 선행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이 지금 조교 패턴을 한번 볼까요? 직전까지 그러니까 10월 6일 날이네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나, 둘, 셋, 넷, 5번을 스포를 했어요. 금요일 날 발주 연습을 하고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스포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강구보, 신장구보죠. 수요일, 목요일 날 살짝 놔줬는데 펜스에 붙였어요. 펜스에 붙였다는 것은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펜스에다 붙여서 뛰어요. 근데 가운데서 뛰는 마필들, 똑바로 잘 뛰는 마필들은 그렇게 하죠. 이 지그재그로 뛰는 마필들은 펜스에다 붙여놓고 스포를 합니다. 똑바로 뛰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는 효과가 없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뛰었다는 것은 뭔가 이게 지금 6주 만에 나오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첫 선택 같은 경우는 조교를 좀 약하게 했습니다만은 3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컨디션도 괜찮고요. 뭐 체중 체크만 좀 하시고요. 6번 대초원이 아마 고배당을 내주면 대초원일 겁니다. 지금 조교 강도가 상당히 좀 좋아졌는데 이 퍼시픽 바운티의 혈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0kg가 매 넘어가는데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엄청 속았던 마필이에요. 속았던 혈통입니다. 덩치도 좋고 하자가 없어요. 라시그니, 퍼시픽 바운티 이런 마필들. 아무튼 조교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경주가 전체적으로 안 빠르죠. 요동장군이 선행이라면 대초원도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요동장군이 무너진다면 이런 마필들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혼합사고.
그러니까 직전에가 어죠? 10월 5일이네요. 10월 5일이 토요일이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아침에 중량 지점에 가서 잠깐 30분씩 설명을 해주고 오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다 끝나고 나가는데 물어보더라고요. You know what I want? 박우른 기수가 탄 이게 되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왜 안 되느냐? 일단 사지가 따로 놀아요. 흔들려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6주 만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원래 출전하려다 안 했죠. 목요일까지 발전습도 했고 금요일날 조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가서 몸 풀고 그 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 주 더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연기를 해가지고 이마필이 보니까 덩치도 좋고요. 아직은 완벽하게 빳빳함은 있는데 그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좋아졌는데 거리가 1300m고 불안하죠. 지난번에 1100m 뛰었는데 일단 선행은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선행을 나서겠죠. 지난번에도 박우른 기수가 좀 몰아서 때려서 갔죠. 몰고 때려서 갔는데 일단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유노와 다이언트가 선행을 나서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마필이 이제 스트리트 명문인데 얘는 걸음이 반대로 느려요. 상당히 느립니다. 발주 연습을 수요일날 했나요? 수요일날 어제 목요일이군요. 목요일날 했는데 다른 신마랑 같이 발주 연습을 하면서도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초반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경주에서 유일하게 올라온다라 그러면 일단 보여준 전력에서는 스트리트 명문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력은 하트로이입니다. 하트로이인데 이마필도 500km가 나가는데 지금 훈련 강도가 아주 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보시면은 어느 날은 구보가 4바퀴, 금요일날 4바퀴, 일요일날 4바퀴, 3바퀴 이상 다 했어요. 수요일날 또 발전습도 했네요. 아무튼 주행심사에서 조금 순발력은 떨어졌지만 뒷심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경주도 8마리이기 때문에 하트로이가 앞에서 가는 마필들이 뒷심이 있는 마필이 없어요. 스트림 명문하고 마지막에는 하트로이하고 뒤에서 요이 땅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전설인데 얘도 지금 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졸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이쿠야스 기수를 좀 기승을 시켰네요. 근데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해요. 골든러시는 직전에 제가 추천드렸다가 블랙펄이 와서 실수했는데 승분전이고 국수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쥐어 짠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마필들보다는 공백기에서 지난번 데뷔전을 치르고 다음 주에 출전하려다가 이번 주에 지금 빠르게 출전하고 있는 군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에 습부를 하는데 상당히 좀 스피드가 나오더라. 근데 이마필이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런 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하트로이 쪽입니다. 하트로이의 가능성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어렵죠? 이 경주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경주 아니에요. 일단 큐피드걸, 딕시2000 같이 선행을 나서야 되고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두 마필이 선행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Z1입니다. Z1인데 마필은 이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왼쪽 뒤인가요?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약간의 파행기인데 그 파행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고 고질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죠? Z1이 빠삐용하고 이제 동반 스프라인데 이 빠삐용이 걸음이 느린 마필인데 라스트에서 조금 졌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싶습니다. 일단 조교 내용이나 패턴 같은 걸 보면 일단 상당히 좀 말이 좋아졌다. 지금까지 제가 항상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매번 좀 이렇게 좀 알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졌네요. 뭐 상대도 약하고요. 결국 큐피드 거리 선행을 어떻게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딕시 이천도 뭐 천행 가려고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마필이 충돌이 일어나면 올라올 수 있는 말, 로얄라이트는 아니죠. 단테스 뷰 정도인데 이 마필도 지금 조교 패턴을 너무 많이 바꿨어요. 그렇게 세게 하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뭐 비교해 볼까요? 7월 달에 숙보 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10월 달에 다 이번엔 숙보가 없어요. 뭔가 바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실전에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근데 이렇게 빨리 적응할 정도의 그런 능력만은 아니라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Z1이 가장 유리해요. 2번, 4번이 앞선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는 인기권에서 발휘갈 수 있는 마필이 이제 Z1인데 둘 중에 하나 뭐 어차피 버티기는 그런 상황 그림이라면 두 마필을 다 공략을 해야 되는데 메리트가 전혀 없는 그런 경주죠.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3세 이상만 별정 경주. 결국 또 마찬가지죠. 라이언 특급하고 황금탑인데 좀 빨라요. 경주가 허스트 캠프도 빠르지 문학 스피드도 빠르지. 일단 두마필이 가장 빠르다고 봐야죠. 매직 골드도 있네요. 매직 골드는 뭐 조금 한 수 처지는 순발력이고, 한급탑이 9주 만에 나오는데 좋아요. 9주 만에 나와도 좋고 라이언 특급은 더 좋아졌고요. 제마필은 제가 480kg대의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짧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차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뛰어줘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1400이기 때문에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뭐 장거리는 이런 체형을 한번 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장거리에 적합한지 아닌지 물론 오늘도 이제 보시고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2배를 넘어가기가 좀 어렵죠. 라이언 특급과 황금탑 2배, 두 배는 좀 넘겠네요. 조경호 기수의 센탱크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찬호 기수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고 가는 기수도 아니고 지금 54.5에서 51.5의 부담 중량, 황금탑도 그렇고 허스트 캠프는 지난번에 이제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서 한 주 좀 더 딜레이를 시켜서 좀 나왔고, 문학 스피드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문학 스피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라스트에서 어차피 무너지는데 이런 마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딱 2마리만 있으면 능력만 2마리만 있으면 그냥 뭐 겁먹지 마시고 꺾으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2배짜리 배당 제가 뭐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경주거리 1400m 9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만 별정 경주.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퀸의 문세영 기수인데 직전에 선행을 못 나섰는데도 라스트에서 1400m 꾸역꾸역 뛰더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뭔가 뭐 힘이 찼다고 그러나 뭔가 변화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마필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과 뒤의 밸런스, 높이의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자꾸 쓰는 이유인데 거리가 짧아야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어떤 힘이 찬다고라든가 뭐 이제 어떤 변화를 보여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스피드킹입니다. 직전 경주에 좀 따라가면서도 왔어요. 선행을 나서서 갔던 마필인데 따라가면서도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인데 그렇고요. 신성 빅토리, 골드윈 정업사랑인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골드윈도 그렇고 정업사랑도 그렇고 체형만 보면 상당히 좀 띄워줘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 골드윈도 보면 문정균 기수가 지금 부상으로 있는데 문정균 기수가 훈련했을 때 조교했을 때 보면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교 때마다 왼쪽 수직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자꾸 안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세게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스포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교 쪽에서 보면 좀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정읍사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뒷다리가 차주지를 못하면 앞에 점두가 안 돼요. 이 점두 운동에 리듬을 못 타요. 리듬을 못 타면은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경주도 1번, 5번 레인보우 킹과 스피드 킹 또 번호 얘기했네. 1번, 5번 레인보우 킹과 스피드 킹 두 마필이 선두권에 서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만에 하나 뭐 스피드킹이나 레인보우 퀸이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간다면은 역시 이제 뭐 기본권에서는 골드인 정읍사랑인데 나머지 마필은 좀 그렇죠. 와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길손도 그렇고 블루레이 조교 아그리핀 정도요. 근데 아그리핀도 일단 강자 경험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이렇게 좀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5번 레인보우 킹과 스피드 킹의 입상이 안 되면 그래도 기본 능력권에서는 안으로 치우치든 어쨌든 간에 골드인이나 정읍사랑이 조금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 좀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가 14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2곤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라이크 더 선과 임페투스 명수제도 뭐 조교하는 동 마는 동 블랙스와는 스피드는 좋지만 57.5에 체구가 작고 주말 환희. 자, 이런 주말 환희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이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이제 펜스에다 붙여놓고 채찍을 여러 대를 때렸어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근데 어제 우리 김병철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선행만 아니냐 그랬더니 따라간다 이거예요. 따라가서 이렇게 고개 높은 말은 안 돼요. 물론 힘이 좋기 때문에 앞에서 무너주는 그런 상황을 또 좀 연출이 될 수 있지만 라이크선이나 임페투스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마필이거든요. 같이 취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취입을 한다. 근데 이 주말 한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채찍을 때리면 자꾸 발을 바꿔요. 맞으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좀 그 어떤 채찍발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만약에 펜스 쪽에 안 붙어 있었다면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답보가 발바꿈이죠. 한두 번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그 직선 짧은 구간에서 200m 구간에서 5번 뭐 4번 5번씩 바꿔요. 수요일 날도 그랬죠. 수요일 날은 5번 바꿨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3번 바꿨죠. 그런 어떤 그 좋지 못한 아직까지는 좀 뭔가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요. 매니피 매직도 역시 약간 안으로 기대려는 모습. 맥켄지 보이도 선행이 유리하죠. 얘도 선행을 안 가고 얘가 입상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장거리 와서 특히. 맹수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결국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을 갖고 논한다면 역시 라이크 더 선하고 임페투스입니다. 임페투스와 라이크 더 선인데 최근에 와서 얘네들이 장거리만 뛰었다가 물론 이제 1400도 뛰었습니다만 뭐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갑자기 1400으로 와가지고 어떤 그 실수를 할까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 능력에서는 라이크 더 선하고 임페투스가 가장 셉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그런 기대치도 그렇고요. 네, 오래간만에 엑스플로이트의 혈통의 임페투스가 제가 어제 제가 그런 뭐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크게 나쁜 얘기도 아니고 김병철 의원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임페투스라는 마필 제가 직전에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 데뷔 때부터 제가 자꾸 눈에 띄어가지고 들어와서 이 혈통을 찾아보면 공부를 하죠. 이 마필이 어떻게 뛸 것인가. 근데 엑스플로이트예요. 근데 엑스플로이트 제가 여러 차례 당했지 않습니까? 퍼시픽 바운티 엑스플로이트 아주 그냥 심하게 당한 마필 중에 하나인데 참 제가 이제 그 부드러움이나 뭐 이런 등치나 뭐 조경욱이 기승할 때 다 갖췄다고 매번 추천드렸다가 3차 오고 뭐 어떤 때는 졸전 비치고 이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장거리에 와서 지금 더 말이 능력을 보이는데 역시 뭐 제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 결국 둘이 그런 결론을 내고 말을 끝냈는데 아무튼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야. 10 가서도 활약이 좀 가능할 것 같다. 라이크던이 조금 더 세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임페투스는 아직 걸음이 다 안 나왔습니다. 라이크 더 선도 마찬가지지만 라이크 더 선은 어느 정도 올라서 있는 상황이지만 임페투스는 아직
보여줄 게 더 많은 그런 마필이죠. 아무튼 두 마필의 능력이 더 월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여기는 이 뉴에이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뉴에이지가 지금 직전에도 습보 2번하고 발주 연습을 했고, 이번에도 발주 연습은 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강구보 2번밖에 없고요. 그 전에 8월 달에는 수영 조교가 많았었고 습보 2번,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병합 조교를 했었고 5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수영 조교를 하고 습보를 2번 또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습보가 없죠. 글쎄요, 이마필이 지금 골막염 때문에 습보를 안 했다. 감기가 10월 27일 날인데 감기 때문에 습보 안 할 일은 없을 거고요. 아무튼 뉴에이지가 지금 거리가 지금 1700m인데 8월 31일 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행을 나섰어요. 조금 무리해서 선행을 나섰는데 라스트에 무너졌어요. 직전엔 쉽게 가가지고 라스트에 12초 7이라는 활용 타임을 끊어냈는데 9월 28일 날이 제가 말씀드렸나요? 가장 그 주로가 가벼웠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뭐 기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선행을 나선다. 상대가 좀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마필이 정말 제가 원하던 2마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1마리밖에 없어요. 뭐 카디프아니도 역시 이제 좀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쥐어짰죠. 상대도 약했었고. 뉴에이지가 지금 조교가 약하기 7주 만에 남아서 약하기 때문에 체중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요게 불안하다 이랬을 땐 배팅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종합지에 보면 뭐 올 대가리 있게 뻔하죠. 종합지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그렇네요. 13군데, 농본사랑이 4군데 합이 그렇게 되네요. 2마필이 1,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에이지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시장이나 윤승 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기본은 체중이에요. 훈련을 어떻게 똑같이 했는데 체중이 불었다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훈련이 달라져가지고 체중이 불거나 빠지면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1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재밌는 경주죠. 재밌는 경주인데 자, 결국 페르시아 왕자가 이제 조윤건 기수로 바뀌었고요. 선스피드, 이제 그 선스피드가 제가 9월 28일 날, 6월 달에 나오고 9월 28일 날, 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경주에 이제 선스피드 갖고, 제가 녹음에다가는, 현장 연상에다가는, 짜이카하고 콜렉트 더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문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사 단방. 저도 한심해요. 제가 생각해도 한심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고요. 오늘 그러니까 자이카하고 콜렉트 더블은 안 되죠. 안 된다라기보다는 상대가 강하게 만났어요. 지난번에 선스피드 하나밖에 없었고 미스터리 마치가 그만큼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번에 페르시아 왕자도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 1위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적중시킬 수 있었죠. 셔피 선수 에비던트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근데 이 셔피 선수 에비던트도 보면 9월 7일 날 나와서 10월 19일 날 좀 주기가 길어졌는데 뛰었어요. 10월 20일 날 또 요배통이 있네요. 근데 이 경주에서 10마리 출전하는 중에서 인기권에 있는 마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가장 많이 뛸 수 있는 마필은 셔피 선수 에비던스예요. 아주 뭐 500kg가 넘어가는데도요. 상당히 부드럽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명마와 인류마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이 셔피 선수 에비던스 같은 마필이 그런 거예요. 그 기승자의 의도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 깡바닥에 취임마, 앞에 가는 선행마 이런 건 아니고요. 얘는 뭐 기수가 앞에 가고 싶으면 앞에 갈 수 있고
뒤에 따라가면 앞에도 뭐 선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짝 붙을 수 있으면 바짝 붙어 가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뒤에 가고 싶으면 오늘은 취입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명령을 잘 받아들이는 마필이 이 서피넌트 에비던스입니다. 또 하나 마필은 이제 언비터블인데, 얘는 그만큼 뛰는 거예요. 옛날 그 전에 박현우 기수 기승할 때 보면 맨날 3착, 2착, 3착 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조금 기승이 잘못된, 전개가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얘가 지금 뛴 걸 보면요, 계속 그만큼이에요. 근데 오늘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얼만큼 능력을 더 끌어낼까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조교 때 봐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이 마필도 역시 이제 그 주마라니와 같이 같은 부감독이 조교를 했는데, 펜스에 대놓고 맨날 두들겨 팼어요. 그래도 거기서 한계예요.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서피넌트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페르시아 왕자 같은 경우도 유연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조금 달라졌어요.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너갈 때 이 건너편으로 습보를 하는 거 보면 거리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길게 탄력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넘어가서 자꾸 떨어져요. 탄력이. 그래서 장거리는 좀 경험을 해봐야 된다. 2살짜리이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1900m 바로 적응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네요. 선스피드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일단 뭐 조교 패턴을 한번 보세요. 조경호 기수가 거의 매리다시피 놔줬어요. 거기다가 뭐죠? 뭐랑 같이 그 사일런트 주니어 같이 이제 동반 습보를 했는데, 아주 뭐 시원시원하게 뛰는데 약간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어서 이 마필도 1군에 가면 조금 아주 좀 중위권, 상위권은 아니고요. 반대로 이제 서피넌트 에비던스 같은 경우는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마필이죠. 아무튼 이 뭐 더블 샤이닝 여기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노표맨이 있고 좀 선행을 나서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 서피넌트 에비던스를 조금 더 제가 부각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 12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16일 토요일 경마 좀 예상을 마쳤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거는 제가 이렇게 싹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눈에 띄는 마필이 없고요. 일요일자에 제가 한 마리 좀 말씀을 드릴 게 있기 때문에 일요일째 조금 관심을 좀 갖고 계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1월 16일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